바이올린은 듣기로 뒤에 일정이 있다면서요. 수업 끝나고. 이번엔 숙제 처리합시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와서 질문을 받아도 되긴 하고. 어떻게 할래요? 그쵸. 그 이후에 스케줄이 있다고 전달받았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10시에 하시면은 내가 11시 반부터 시간이 나거든요. 11시 반, 왜냐면 나는 그날 정규가 있거든요.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비어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병진쌤이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병진쌤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1시부터는 다시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9시부터 11시 반까지 수업이고요. 1시부터 3시 반까지가 수업이에요. 그래서 할 거면 11시 반부터 1시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좀 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5번으로 갑시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은 a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이라고 내가 식을 잠깐만 조작을 좀 해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실근 개수 구할 때 교점 개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 얘 교점 개수로 바꿀 생각이에요. 그럼 얘를 그려야 하거든요. 선생님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아직 못 그리는 내 커피 절에 두고 왔네. 이런 재앙이 있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그릴 수 있는데 그거의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요? 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인데 절대값의 성질은 양수는 그대로 나가지만 음수는 반대로 나갑니다. 음수는 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음수가 반대로 나간다는 건 마이너스 5는 5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양수인 부분이니까 이쪽은 그대로 들어오면서 밑에 부분, 음수인 부분의 부호만 양수로 전환해주면 돼요. 양수로 전환할 거니까 이렇게 올려야겠죠. 이 부분만 위로 꺾어 올린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가 되고요.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이론은 공통수학 2 가서 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난 지금 이 그래프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예요.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어딨니?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날개 부분 있죠? 요 날개 부분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린 거라면 요 안쪽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그린 겁니다. 안에 있는 거에 부호만 바꿔서 들어온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0,-1이었거든요. 뭐가요? x제곱 마이너스 1이요? 걔가 요렇게 뒤집히니까 여기는 0,1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근데 난 지금 그렸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렸어. 우리 이제 y는 a 플러스 1을 그려야 하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고요. 모든 y좌표가 a 플러스 1로 나오는 함수, 즉 직선이거든요. 수평선이에요. 그러면 y는 a 플러스 1이 a 값의 변화에 따라 실근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찾아달래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서 접할 때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자, 다시 y는 0,1이니까 1이라는 직선과 이 주황색은 교점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만약에 y는 0, x축이죠. 이렇게 들어오면 교점이 하나, 둘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관찰할 때는 접하는 거 혹은 경계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두고서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현우야, 교점 3개였죠? 이거보다 조금 위로 올리자. 교점 몇 개 되죠? 3개. 교점 여기 생기죠? 2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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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로 지나가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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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0, 0, 0, 0, 0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y는 a 플러스 1이 어떤 가로선임을 알고 있다면 가로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2, 3, 4, 2, 0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가로선의 이름이 a 플러스 1일 뿐이야.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요게 a 플러스 1이라면 이때는 a가 0일 때예요. 이게 a 플러스 1이라면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따라서 여기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마이너스 1초가 0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돼서 a가 0보다 클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하나, 둘. a가 0일 때는 교점이 3개. 그러다가 a가 0보다 작아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 4개.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교점이 2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교점 0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관찰할 때는 아까 전에 내가 접하거나 경계 부분에서, 즉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데서, 변화가 바뀌는 데를 기준으로 관찰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걸 냅다 다 그리는 게 아니야. 너무 그림 복잡해져. 이런 경우만 딱 그리고 나머지는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얘는 지금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만 갖고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서 요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해보세요. 이건 풀이만 봐도 어렵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쉽지 않다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토요일은 보통 아까 전에 보강 시간 잡는 것처럼 웬만한 학생들은 다 보강을 하거든요. 보통 토일에 걸쳐서 지금 특강까지 한 50명 있는데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 중에서 한 2, 30명 꼭 불러요. 이씨 놓쳤어요. 이씨. 그래서 지금 흰컵이에요. 혹시 주말에 와서 조금 더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을 조금 하고 그럴 시간을, 그러니까 강제 아니야. 권유고 묻는 거야. 좀 가질 생각 있어요? 어때요? 난 참고로 저녁에 9시까지는 있어요. 토요일에는.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한 2시까지 있고요. 네, 와서 지금까지 했던 거 뭐 숙제 관리를 받아도 되고, 아니 와서 오답 노트를 해도 되고요. 이거 오답 숙제 나갈 거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저는 어느 부분이 약해요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걸 이제 본인이 좀 사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지금 질문 받을 시간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도 돼요. 일단은 이번 주 집에서 이번 주는 오케이 알겠어요. 태린이는요? 좀 어떻게 하실래요? 저 토요일에 토요일에 제가 음. 1시 좀 전에 오셨어요. 1시 전에요. 아, 네, 1시부터 간다고 하셨어요. 저 12시 40분까지 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시부터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1시부터 되는 거죠. 1시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아니 1시부터요. 그러니까 1시부터 이게 네, 1시부터 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아시죠? 말이 더 어려워. 네. 자 그러면 4시에 오세요. 4시. 네. 오케이. 4시에 와서 질문을 해도 되고요. 오늘 나갈 숙제를 좀 여기 와서 해도 되고요. 오답노트 같은 거. 아니면은 어느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이 부분 프린트 좀 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저번처럼 저 이 부분 강의 좀 다시 듣고서 복습하고 싶은데 강의 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시면 되고. 현우는요? 어떻게 하실래요? 4시쯤 4시쯤 한번 와서 한번 공부 좀 해볼까? 근데 오래는 있어. 얼마나? 왔을 만 한 2시간 정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괜찮으세요? 2시간 2시간은 안 돼요? 그럴 거면 혼자 해도 되는데? 일단 알겠어요? 4시까지 오케이. 4시 그러면은 일을 좀 해야겠구만. 잠깐만. 뭐. 요게 이제 인원이거든요. 항상. 이게 8월달 되니까 안 보이잖아. 8월 3일. 서로가 10시였죠? 일단 집에서 해본다 그랬고, 다효리가 11시 반부터. 네시 타임이 아까 제인이가 4시였니? 2시였지? 이재인 그리고 김태린 4시 타임에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 나오고 그렇지. 오케이 됐어. 자 이제 근의 분리 갑시다. 야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요. 어려운 이유는 개념이 빡빡한 것보다는 아까 전에 겹치는 부분 찾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은 이런 게 있구나, 다음번에 한 번 더 공부할 때는 이거를 제대로 정복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해놔야 다음번 때 수월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그래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뭐 음수일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두 근이 1보다 모두 클 때, 1보다 모두 작을 때,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기준선을 좀 옮긴 거거든요. 기준선만 옮긴 거예요. 0을 기준으로 보던 걸 1 혹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반적인 선으로 옮긴 겁니다. 근데 0을 기준으로 볼 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걸로 볼 수 있었는데, 네, 끝날 때 되니까 너 눈 초롱초롱해지는 거 싫어요? 이러기야? 근데 여기서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작다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는 뭐 소용이 없고요. 지금부터는 함수로 해석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의 부호를 볼 때는 두 근의 합, 곱, 판별식이었는데 여기서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렇게 세 개를 보게 됩니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자, 지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얘를 y는 으로 쪼갰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는 건 두 함수의 교점이 1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선생님? 하면은 함수값 조건 함, 판별식 조건 판, 대칭축 조건 대를 쓸 겁니다. 함수값 조건이 뭔데요, 선생님? 자, 루아야. 1에서의 함수값이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네, 0보다 크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F1이 0보다 크다라고 할 겁니다. 기준선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판별식은 지금 0보다 큰 상황이거든요. 교점 두 개니까. 근데 내가 막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기 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접하는 상태여서도 두 근이기는 하죠. 같은 게 두 개인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어도 돼요. 요거는 아까 전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판별식이 0 이상으로 갔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 이유예요. 판별식은 0 이상이다. 판별식은 0 이상이다. 근데 그럼 둘이 똑같네요 라고 느껴지는데 대칭축이 달라요. 얘는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얘는 대칭축이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두 근이 1보다 크다. 얘는 두 근이 1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F1을 여기다가 미리 정리를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써먹을게요.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n 플러스 1이네요. 1에서의 함수값인 거니까. 그리고 판별식도 써둘게요. 근데 4분의 d네요.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마이너스 3m이 돼서 m으로 묶으면 m 빼기 3이 되고요. 대칭축은 우리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는 3-1 과정이거든요.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있을 때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m이군요. 추계방정식은 x는 m이에요. 그럼 이 세 개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오겠습니다. F1이 0보다 크대요.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 이상이래요. m에 m 빼기 3이 0 이상이다. 대칭축이 0보다 대칭축이 1보다 크대요. m은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 정리하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얘는 정리를 잘 해야 되죠. 2차 함수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 이하거나 3 이상일 거예요. 얘는 m이 1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죽어도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크다니까 둘이 공통 범위는 m이 1보다 크다. m이 1보다 크면서 0 이하일 수 없으니까 얘랑 봐야 되는데 m이 그 3 이상이니까 m은 3 이상이다. 이렇게 동시에 겹치는 걸 찾아봤고요. 여기도 둘은 똑같으니까 m은 마이너스 1초가다. m이 0 이하이거나 m이 3 이상이다. 근데 여기는 대칭축 m이 1보다 작다예요.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m은 1보다 작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m이 1보다 작을 거면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 될 텐데 이거면서 3 이상일 수는 없으니까 얘 잘라내고 m이 마이너스 1초가 0이야. 마이너스 1초가 0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두근이 1보다 큰 범위,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은 범위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 문제 자체가 빡세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번째 이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한판대 범위를 따진다. 이때 F1과 4분의 D 축은 옆에다가 적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쓰는 게 이득입니다. 이거를 할 때마다 매번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 문제 6번을 다시 한 번만 1, 2번까지만 따라가 보세요. 3번에서 할 얘기가 좀 더 있거든요. 로아도 토요일에 볼래요? 본인만 안 오면은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서운하면 말고. 서운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너무 집착은 안 갔나? 다녀오세요. 사실 내가 2시를 잡은 친구는 와서 문제를 미리 좀 풀릴 거고 4시부터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4시. 네. 살짝 애매해가지고. 왜? 또 그래서- 여기 써가 있을 것 같아. 뭘 또 써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긴 갇혀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갇혀 계신 거예요? 네.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김치가 썩고 있다는 김치가 숙성되고 있다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고 가스라이팅을 내가 보통 하는 편이에요. 통하셨나요? 괴로워요? 와서 숙제나 하자. 숙제하면 되잖아. 그게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숙제하려고요. 이번에 아마 숙제하면 개인이 아니냐? 그죠?
설득당했어요. 어차피 오는 건 똑같은데 설득당했어요. 이게 이제 가스라이트의 힘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 뭐야, 내가 아니구나. 자,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근 사이, 뭐 사이에 1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전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건요. 하나는 0보다 크고요. 하나는 0보다 크고 다른 하나는 0보다 작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가 개꿀이었죠. 왜냐하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다만 쓰면 됐거든요. 왜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자동 완성이었거든요. 비슷한 논리를 쓸 건데요. 식으로 증명 안 하고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증명은 좀 빡세고 정확히 이거를 할 거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원래는 공통수학 2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우시면 얘를 한 칸 왼쪽으로 밀어. 그러면 두 근이 0보다 크다로 바뀌게 되거든요. 한 칸을 밀면은 거기서 봐야 되거든요. 원래 거기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보는 건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단어도 안 맞으니까 평행이동이라는 걸 밀지 않고 여기서 보는 거를 한 판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 사이에 0이 아니라 이제 1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2차 방정식의 x제곱의 계수가 1이잖아요. 그 말은 아래로 몰록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가 됐든 위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오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 무조건 음수인 그림이죠. 이거 말고서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함수값 조건 F1은 음수다가 나왔어요. 얘네랑 다르죠. 근데 얘 때문에 F1 때문에 2차 함수가 맨 위에서 시작해서 무조건 한 번은 밑에를 찍어야 돼요. F1 때문에. 다시 여기서 시작합니다. 쭉 끌려 내려와서 0보다 작은 부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왜요? F1이 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반대로 X축은 Y는 0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위를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됩니다. 다시 F1이 0보다 작아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무조건. 그러면 X축은 자연스럽게 그 위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겁니다. 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이렇게 함수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자동 완성입니다.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칭축은요? 대칭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혹은 1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했으니까 1이 막말로 여기 있어도 되거든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대칭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모르네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함수값 조건이 0보다 작다만 따지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F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요. 두 근이 뭐보다 크다, 두 근이 뭐보다 작다는 한판대를 모두 봐야 하지만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는 함수값 조건만 보면 된다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마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모두 음수다 일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판별식을 다 따졌지만 두 근이 부호가 반대다 그랬을 때 두 근의 곱만 따지듯이 얘도 하나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써있냐면 153페이지 말고 정리가 안 돼 있네.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함수값 조건만 따지게 되고 나머지는 한 판대를 다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얘도 몰랐던 거지.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중에 자기를 칠 거라는 거 잡았습니다. 팅커벨이 나눠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린 이제 10-7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군요. 10-7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있을 때 참고로 근의 분리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를 그릴 거면 약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넉대대하게 그려주는 게 보기가 편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넓게 그리는 겁니다. 약간 넓게 그려야 보기가 편해요.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그럼 그림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여기 있는 1은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상관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려볼까요? 그래. 이랬을 때 m의 범위를 구할 거면 다시 한번 한 판대만 보면 돼요. 근데 쉽게 갈게요. 함수값 조건은 기준선에서의 y좌표만 보면 되죠. f-1은 0보다 크고요. f1은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은 0 이상이다를 원래 써야 돼요. 얘만 볼 거면. 그런데 f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요 조건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x축보다 밑으로 반대로 x축은 그 위를 지나가게 되고 따라서 교점이 두 개 생길 거라는 건 보장되어 있어요. 얘 때문에요. 따라서 얘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게 자동 완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루지 않을 생각이에요. 대칭축은 1이랑은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뤄주시면 조건 하나 둘 셋 겹치는 거 봐야겠구나. 지금 그럼 선생님 위로 볼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가끔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위로 볼록할 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만든다는 거 아세요? 스탠다드는 우리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항상. 그러면 f-1과 f1과 대칭축을 옆에다가 쓰고 갈게요. f-1은 2 플러스 2에 n 빼기 1에 제인이가 2시에 와서 숙제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인이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3m 빼기 1이에요. 그지 제이? 그리고 서로도 10시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까 기대가 많이 돼요. 수업 끝날 때 되니까 저 눈 땡그레지는 서로를 보면서 토요일에 또 본다니 마음이 너무 설레요. 마이너스는 우리는 주말에 보면 더 반갑습니다.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죠. 그리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짠짠짠짠짠 대칭축은 2분의 n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3개를 적용을 해볼게요. f-1이 0보다 클 거면 m은 3분의 1보다 커야겠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f1이 0보다 작을 거면 m은 3보다 아닌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잖아. m은 3보다 크다군요. m은 3보다 커야겠네요. 맞지? 그리고 대칭축이 1보다 클 거면 얘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정리하면은 m은 3보다 커야겠네요. 그러면 이거랑 얘가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3보다 크다밖에 없네요. 그래서 m은 3보다 크다. 근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요. 그 말은 이게 다시 실수한 거지. x는 마이너스 이게 아니죠. sorry.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기준선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기준선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f-1은 0보다 크고 f1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건 판별식을 자동 완성시키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애매하게 내놓을 수도 있잖아.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x축이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판별식 d가 0 이상임을 말해줘야겠죠. 왜요? 얘가 이렇게 접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칭축은 뭐가 됐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겠죠. 와, 끝내준다. 4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구해놓은 범위는 그대로 갖다 쓰셔야지 계산을 덜 수 있어요. m은 3분의 1보다 큽니다. 얘를 뒤집어 깐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바꿔. m이 3보다 작다요. 판별식 d는 아직 안 썼죠. 여기다가 4분의 d를 써놓을게요. 지금 이런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잔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산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계산은 본래의 풀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캔버스 바깥에다가 낙서를 하고 여기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본풀이를 여기다가 다 적고 있으면 안 돼요. 4분의 d를 그러면 n-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 빼기 1이니까 자, 지금 m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거든요. 이런 것도 수학을 좀 잘하고 싶으면 냅다 전개하지 말고 공통인수 보세요. 아까 합차 보듯이. 그래서 n 빼기 1로 묶으시면 n 빼기 3이 되겠죠. 얘를 갖고 와. 얘가 0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잖아, 이 수축보다. 그러니까 1보다 아예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등호가 있어야 해요. 접할 수도 있어서. 대칭축은 2분의 n 빼기 1이었죠. 2분의 n 빼기 1이 여기 범위로 들어올 거면
2분의 n 빼기 1이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고 마이너스 2초가 n 빼기 1, 2 미만. 전체적으로 1만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이 나옵니다. 즉 하나, 둘, 셋, 네 개의 범위를 따져주면 되고요. 하나씩 얘를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야. 얘랑 얘 겹치는 부분은 m이 3보다 작거나 3분의 1보다 크다고요. 얘랑 얘 겹치는 부분은 3분의 1보다 크면서 3보다 작다네요. 근데 얘랑 3보다 작으면서 3 이상일 수는 없으니까 얘 잘라내고 3분의 1초가 1 이하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래프로 그리면 풀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보통 정석은 이거를, 그러니까 해설지가 왜 그래프를 그리냐면 이거를 말로는 이게 전달이 되는데요. 해설을 쓰기 시작하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에서 모두 그래프로 그냥 확실하게 가는데 그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3분의 1초가 1 이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이게 딱 나와버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계산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가지고